꿈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서술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어떤 청년들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에 대해서 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남의 자식 걷어줘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서 아주 비관적으로 이제 노골적으로 그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 청년들이 나에게 고소를 했나 어떤 법적인 것으로 나를 곤란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의 새끼 걷어줘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남편은 내가 하는 말이 듣기가 싫은 눈치였습니다. 이게 꿈의 몽하고 뭐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남편의 시댁 패밀리들은 나르시스트로서 전남 전라남도 출신의 사람들인데 하는 짓들이 모두 자기 이득을 위해서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들을 위한 서비스하는 존재로 키워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나는 짐작이 되어져요. 이게 꿈의 몽하고 상관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 동생하고 나하고 옆에 또 누가 있는데 어두운 방에서 자고 누워있는데요. 지식이 오는데 이 여동생의 친한 남성이 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짐을 가지고 오는데 마당에다가 놓고 가면 자기가 다시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방문을 열고 방에까지 가져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그 일을 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 꿈이 많이 추상적이 되어 갑니다. 여동생이 그 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꿈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동생이 어떤 냉장고 같이 생긴 건데 문이 없는 마치 냉장고 같이 생긴 문이 없는 그 아래 칸에 칸이 나눠져 있고 맨 아래 칸에 장작이 쌓여 있는데 머리 하나 둘만큼의 장작이 이렇게 오목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걔가 머리를 두고 뭔가를 하는데 가만히 누워 있는데 그게 무슨 약품 같아요. 네. 내가 그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걔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근데 이번에는 난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두 여성이 그렇게 머리를 동시에 그
장작이 쌓여있는 냉장고 같은 맨 아래 칸, 땅바닥에서 가까운 맨 아래 칸에 누워갖고 그렇게 둘이 동시에 있는데 뭔가를 하고 있어요. 내 꿈속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게 뭔 짓거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가 길을 떠나는데 우리 시댁이 저기 서울 강서구청 사거리입니다. 예. 그리고 나는 부천 오정동 살고 그래서 그 강서구청 사거리까지 내가 우리 집에서 걸어간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 걸어왔어요. 예. 내가 누구 설명해 주려고 꿈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서 더 이상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버님 아파트가 보이는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면 우리 아버님 집인데 굉장히 횡단보도가 굉장히 넓어요. 4차선 도로입니다. 거의 고속도로죠. 예.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그래 내가 거기 서갖고 신호를 기다리는데 신호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유심히 보고 있는데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는 분명히 사람이 건너는 횡단보도 신호가 아니라 차가 다니는 신호인데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이쪽에서 지나가면 저쪽에서 차가 못 오니까 오른쪽에서 그냥 건너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냅다 띱니다. 근데 이상하게 차가 하나도 없어요. 차가 아무것도 없고 보도블록에도 사람 한 마리, 개미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가 없는데도 나는 왜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건너자마자 생각하기를 내가 거기서 우리 집까지 걸어서 오려면 2시간입니다. 내가 일부러 걸어온 적이 있어요. 버스 타는 것도 싫고. 나는 세상 편하게 사는 인간이라서 싫은 거는 절대 안 합니다. 어쩔 때는 걸어서 왔어요. 3시간이 넘었어요. 집에까지 3시간이 넘었나? 아무튼 2~3시간 걸립니다. 내가 걸으면 좀 느립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그 아버님 집이 이젠 오른쪽이 되겠군요. 횡단보도를 건넜으니까 거기서 생각하기를 이제 여기서 집에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오래 걸렸고 오래 걸었는데 또 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걸어야 되는가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걷고 있는데 지식이 오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지식이 옵니다. 같은 시간대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애들을 어디로 보냈는데 이제 다시 이제 한 곳으로 흩어져 있는 학생들을 한 곳으로 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아들은 나보다도 더 가까운 위치에서 이동하면 돼요. 버스로 한 정거장, 2정거장 요 정도만 가면 되겠기 때문에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외국에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뭘 느끼냐면은 그 부모들은 참 대단해요. 자식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출가를 시켜서 이게 따로따로 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아들은 밥도 혼자 잘 못해 먹고 미숙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가 봐요. 장가 갈 때까지 끼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우리 남편은 빨리 장가를 보내자고 그래야 사람 된다고 그러고 가고 있고, 끼고 있어봐요. 뭐가 유익이 있으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뭐랄까 이제 안심이 된달까? 같이 살고 있으면.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내가 그쪽으로 갑니다. 아들이 이제 학교 쪽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거기에 다다라서는 우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우산이 무슨 색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정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산을 혼자 쓰고 있어요. 비도 안 오는데. 내가 우산 꿈을 많이 꿔왔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니 우산 꿈은 자기가 우산 쓴 꿈은 좋은 꿈이라고 그래요.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다는 거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 애가 우산을 쓰니까 머리가 안 보이잖아요. 머리가. 근데 이제 우리 아들 친구가 하나 지나가는데 친구의 친구, 나는 그 친구는 모르겠어요. 같이 있는 친구는 누군지. 아들 친구가 지나가는데 그 친구가 어디가 아프다는 거예요. 꿈속에선 분명히 어디가 아픈지 알았었는데 꿈을 깨고 나서는 기억이 지워졌습니다. 심각하진 않아요. 이 사지육신은 멀쩡한데 어딘가가 아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눈이 아픈가? 알 수가 없어요. 기억이 지워졌기 때문에. 어딘가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둘의 대화를 들으면서 지나가는데 나한테 말하면 내가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굉장히 무심한 성격으로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그 친구, 아들의 친구가 나를 보더니 얼굴 좀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더니 친구 어머니라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친구의 문제를 도와달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을 넘지 않아요. 나는 그걸 배워왔습니다. 절대로 선을 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끝까지 책임집니다.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싫어서, 목숨 걸기 싫어서 나는 내 분량의 한계를 정확하게 긋습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기 싫어서. 그리고 나서 걔랑 헤어지고 나서 학교 앞을 갔는데 학교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운동장에 학부모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아줌마들이 새로 이제 자기 딸들을 입학시키면서 선생님한테 잘 보이라고 막 아부떨러 간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운동장에서 막 혼자 뭐 하고 있고 학부형들이, 그러니까 자모죠, 자모들이 막 인사한다고 막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막 그냥 웃어가면서 막
그냥 잘 보이려고 그냥 애교를 떨고 막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가만 보니까 나 학창 시절에 나를 괴롭혀왔던 그 인간들이에요. 예. 몇 명 정도 되냐면 8명 정도 됐습니다. 예. 그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나를 마주봤지만 우리는 서로 친하지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인사를 나누지 않고 나는 여전히 우산을 쓰고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장애인인지 뭐 동영상이 하나 보이는데 그인지 다른 남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꿈이 막 핵짬뽕이 돼서 기억이 이상합니다. 나 이 꿈을 기록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나 이제 나중에 듣다가 해몽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록을 해보는 건데 어떤 남성이 이 벽이 이제 황토색인데 자기가 일하는 매장의 그 벽이 황토색인데 꼭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가 이제 앉아있거나 서 있는 위치에 벽 쪽에 요만하게 이런 요번 저 정도는 이런 사이즈 이런 모양으로 벽에다가 이렇게 돌출되게 조형물을 만들어서 붙입니다. 근데 꿈에서는 그게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게 보였어요. 자기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걸 해내는 게 참 좋게 보였습니다. 네. 그랬는데 근데 왜 그 장애를 가진 휠체어를 탄 거는 여성인지 모르겠어요. 여성 그 한 사람만 착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악인들이에요. 네, 악인들입니다. 그 악부형들이. 그래서 내가 보자마자 뭐라고 소리치냐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 교사가 너희들 자식에게 잘해줄 것 같아. 촌지나 달라고 그러고 너희들 없을 때는 구박하고 그럴 거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큰 소리로 거슬리게. 예. 그래도 그들이 이제 못 들은 척하고 이제 같이 걸어요. 한 방향으로. 예, 가던 방향으로. 근데 한 여성이 막 못되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반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산을 계속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산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는 꼭지 있잖아요. 8개, 10개의 뱃살 끝에 이렇게 꼭지. 우산을 쓰고 있으니까 그게 또 무기가 돼서 그 나한테 말로 공격한 그 여성 머리를 내가 그걸로 콕콕 찍었습니다. 예, 얄미워서 닥치라고. 예. 예, 그렇게 하고 꿈이 깨버렸습니다. 내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꿈을 꿨으면 다시 꿈을 꾸면 그 꿈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 꿈속에서 이게 꿈이라는 걸 알고 꿈의 흐름을 변경시킬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내가 꾸는 꿈이지 하나님이 주는 꿈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마귀가 주는 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꿈 해몽가 목사님의 지식을 비로소 내 지식을 얻게 된 것은 나쁜 꿈이 더 좋은 것이다.
왜냐면은 좋은 꿈을 안만 꿔도 그것이 성취가 안 될 수가 있다. 왜냐면 자기가 갱신이 안 되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꿈을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것을 끌어안고 고민했을 때, 회개했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 이겁니다. 참으로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이상 꿈을 마치겠습니다.